네, 일요일 오후에 좀 한가한 시간을 보내실 시간에 이렇게 제주도에 계신 여러 언론계 여러분들을 모시고 국민참여당 제주도당 당원대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 올 때마다 우리 제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소중한 자산인가. 만일 제주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삭막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유시민 우리 당의 차기 당대표와 함께 하늘에서 제주도를 내려다보면서 정말 아름답고 전 세계 어디 가도 볼 수 없는 그런 풍광에 정말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섬입니다. 제가 16대 국회에 있었을 때 그 제주도를 어떻게 하면 정말 한국의 평화의 섬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한 바도 있고, 당시의 제주도와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치도로서 새로운 역사를 지금 제주도가 만들어가고 있죠. 마침 이렇게 세계 제7대 자연경관 지역으로 추천이 돼서 지금 선정투표를 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들에게 무척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미의 이과수 폭포를 비롯해서 아마 우리 제주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세계의 제주도, 평화의 섬이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됨으로써 세계에서 사랑받고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그런 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4.3 희생자, 4.3의 그 제주 역사를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도민들에게 국가를 책임진 입장에서 그 당시의 사태에 대한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명하시고, 제주도의 그 4.3 역사박물관을 비롯해서 4.3을 기념하는 법인을 만들고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특히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가는데 결정적인 하나의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제주도민과 함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이 4.3의 역사, 그 아픈 역사가 다시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만, 이 4.3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어떤 힘으로도 경감시키거나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를 제대로 이어가야 제주도의 평화의 섬으로서 전 세계의 7대 자연경관과 함께 제주가 어떻게 그 역사의 아픔을 이겨냈는가 하는 것이 더 뜻있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국민참여당이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 1월 17일 창당과 함께 당대표로 선임이 돼서 1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특별히 제주도에 대한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홍만 최고위원, 그리고 제주도당 위원장, 여기 또 여러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정말 제주자치도의 의원으로 박주희 의원이 우리 당의 비례대표로 선정이 되셔서 지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름도 없는 국민참여당에 투표해 주신 제주도민의 현명한 그 투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당시에 거의 10% 가까운 지지를 보여주셔서 저희들로서는 제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 그 어느 지역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것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제주도 당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제주 시민께 정말로 고마운 뜻을 표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대략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 저희가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말로 연합연대와 연합정치의 의미, 가치, 새로운 모형,
이런 것을 국민 앞에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가령 경상남도 선거였고요. 울산 지역 같은 곳에 여러 각급의 선거에서 역시 단일화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여러 곳 그런 것을 만들어냈고요. 인천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연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서로 좀 다른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동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참여의 길을 열느냐. 그것은 정당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이 기관들의 의견, 소수정파나 소수인들의 어떤 의견들까지 다 수렴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 모형을 만들어낸 것은 국민참여당으로서 큰 보람이었다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당원 수가 창당 때보다 지금 한 3배 정도 늘어났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는 정당으로 발돋움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보면 지난 1년 우리가 이 선거관리위원회 결산보고를 하면서 판명을 했습니다만 당원들의 당비가 전체 수입의 46%를 차지하는, 그래서 이제까지 어떤 정당도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국고보다 훨씬 많은 정당은 사실상 아마 우리 당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참여당은 앞으로도 제2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보다 더 본격적으로 2012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정당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유시민 당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새로운 최고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제 국민참여당은 과거보다 훨씬 다른 모습으로 특히 제주자치도가 꿈꾸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주도민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주도당을 이끌어온 1기 집행부 정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새로 들어설 2기 집행부의 앞으로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감사를 드리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유시민 당대표 후보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제주도에 대한 저희 당원들의 생각, 또 도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 오늘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들에 대한 인사 말씀, 이재정 대표님께 해주신 말씀과 이하동문이다 이렇게 좀 줄이겠습니다. 제2기 제주도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원대회에 임하면서 제가 당대표 후보로서 제주도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재정 대표님 말씀에 덧붙여서 2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 때문에 도민들의 여론이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 논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당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했던 참여정부의 정책을 개선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아직 힘은 미약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제주도민 스스로 형성한 의견, 제주도민들의 보편적인 요구 이런 것들이 입법과 행정에 최대한 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여당의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국민참여당은 제가 대표 임기를 앞으로 1년 동안 하게 되는데 이 1년 동안을 2012년 국민들이 요구하는 변화를 준비하는
그런 한 해로 삼겠습니다. 2012년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권력교체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다수의 국민들이 권력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후가 되면 총선 대선에 임박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더욱더 강력하고 깊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이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서 이런 의회 권력 교체와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진보개혁 야당들의 협력과 연대, 연합이 꼭 필요하고 그것 없이는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여당은 진보개혁 야당 또는 야권 전반의 전체의 힘과 능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끔 하는데 큰 힘을 기울이면서 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흐름 속에서 우리 국민참여당이 6.7%의 광역 비례대표 후보 득표율을 얻었던 지난 6.2 지방선거보다 2배 이상 높은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그리고 20석이라는 교섭단체, 국회에서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당선자를 총선에서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2011년, 2012년 초까지 저의 임기에 주어진 시간들을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런 정도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오웅환 제주도당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6.2 지방선거 때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드리고 그 탈당과 무소속과 야권연대 그 속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태도들 때문에 흥분과 분노로 언론인 여러분들 많이 만났던 그로부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겨울은 참 추웠죠. 제주도도 참 눈이 많이 왔습니다. 다행히 구제역이 악영향 여기까지 미치진 않았지만 전 국토가 가축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던, 그리고 이제 날이 풀리면 거기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그 물과 풀과 이 강산을 해치는 많은 그 요소들을 참 걱정되는 그런 지난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들의 많이 도와주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9.97%라는 지지율을 얻었고, 그리고 의회에 박주희 의원을 산생시켰습니다. 그 감사함과 고마움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올 한 해 더 열심히 뛰어볼 생각입니다. 작년 한 해는 저희가 정신없이 창당하고 지방에 선거 치르고 내부를 정리하느라 이렇게 정말 1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 2기에는 1년의 경험을 토대로 좀 더 성숙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제주도의 현안 사항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국민참여당 제주도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제주시 을지역위원회, 갑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했습니다. 갑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했는데 지역위원장이 박주희 의원님이 지역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아마도 제주도 최초의 여성 지역위원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저희가 동부지역에 또 박철수 위원장님이 당원대회를 거쳐서 위원장이 되셨는데 감리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지역위원회 위원장 지금 준비위원장님이신데요. 저 노란잠바 이상기 한의사회 또 원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 분이 각각 지역위원회를 맡고 아마 지역위원회가 좀 더 공고하게 뼈대를 튼튼히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좀 제주도 현안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고 제주도당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는 그런 한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힘들을 모아서 9.97%의 2배수가 되는 내년 총선에 20%의 당 지지율과 2석의 의석 확보를 저희가 목표로 잡고 올 한 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세개 지역 다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 목표는 2석이고요. 예, 지금 현재 사실 최근에 적지 않게 그 유시민 효과랄까요? 예, 그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적지 않게 문의 전화도 좀 오고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오신다는 분들도 좀 꽤 있습니다. 예,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조만간 저희가 많이 후보 예상되는 후보나 정치를 희망하는 분들이 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분들 총선 기획단을 내부에서 꾸릴 거고요. 예, 그런 분들하고 섭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거에 필요한 데이터나 정보 수집도 하고 그러면서 차분히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 오만 도당위원장께서 야심만만한 총선 목표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주도에서 그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 당이 향후의 활동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량은 아직 부족하지만 그 포부나 의지 또 정치를 하는 방법 이런 면에서 한번 믿어볼 만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그것이 가능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 중앙당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참여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선거에 임하는 하나의 원칙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것은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진보개혁 야권의 후보는 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 국민참여당의 선거에 임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6.2 지방선거 때 저희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참여당의 역량이 아직 미흡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원칙을 전국적으로 다 관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성과를 거두었고 또 이러한 야권 연대의 원칙, 연합의 원칙의 정당성에 대해서 국민의 승인을 받았다고 할 만한 결과들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의 광역시의 경우나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또 경상남도 도지사 도의원 선거의 경우 또 이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과천시의 비례대표 후보, 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한 사람을 선출할 때 연합해서 국민참여당 후보가 당선된 예가 있습니다. 51대 49로 한나라당을 이겼죠.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이런 야권의 전국적인 연합연대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해서는 국민의 승인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확인되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총선에서 240여 개 전국 모든 선거구 가운데 적어도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투표용지에 진보개혁 야당 정당의 후보는 한 사람만 올라가 있어야 한다. 지금도 확고하게 그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당의 대표로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거 제주도에도 한나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지역이 있다면 모를까 또는 형편없는 후보를 내어서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서는 마찬가지로 야권 후보의 단일화, 야당의 연대연합 그리고 총선에서 연합을 통해서 야권의 승리를 이루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야권의 후보는 단 한 사람만 투표용지에 이름이 적혀야 된다. 이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는 당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참여당의 20석 교섭단체 구성이라는 목표는 그런 큰 국가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가운데 함께 실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야권의 연대연합은 필수사항이고 야당의 통합은 선택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진보개혁 진영의 대연합이라는 것은 당원들 자신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만 1차적으로는 국민민복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당들이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서,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론이죠. 이제 그와 달리 정당의 통합은 1차적으로 당원들의 소망을 실현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후적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정당의 통합은 통합하려는 정당의 당원들이 그 통합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통합 문제가 연석회의가 만들어져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두 당의 통합도 마찬가지로 이 두 당의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되게 여러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당원들은 두 당이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국민참여당까지 거기 통합하느냐, 이 문제 역시도 지금 뭐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진보신당의 당원들 중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고,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도 참여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 현실적으로 이 진보 두 당의, 진보 양당의 통합이 아직 가닥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당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매우 깊이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가 결정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하게 되면 저희 참여당 당원들도 활발하게 당에서 이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그 결과 당원들의 마음이 모아진다면 이 진보당들끼리 통합하고 민주당과 연합하는 야권의 대연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부분적으로 정당들이 통합하는 가운데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 국민참여당의 이제 포괄적인 진보 통합에 대한 입장은 이미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당원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우리 정치를 혁신하고 더 발전시키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통합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를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당에서는 더 논의를 이제 앞으로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권의 연대연합은 국민의 요구를 받들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고, 진보당들의 통합 혹은 야권 통합은 그 요구를 받드는 가운데에 각 정당의 당원들이 마음을 모을 경우에 할 수도 있는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수부터 하고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전공 필수는 꼭 해야 졸업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필수 과목은 꼭 하고 선택 과목은 또 열심히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좀 그 야권 연대 논의에 굉장히 소극적인 게 드러났죠. 그리고 오히려 그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이나 국민참여당은 야권 연대 논의가 굉장히 잘 됐고, 오히려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가장 적극적으로 그 야권 연대에 임했던 모습을 지난 시기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진보진영 간의 연대의 논의나 총선에 관련한 부분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전부 세 분 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이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어느 만큼 정말 그 원점에서 출발하는 모습, 마음을 비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그리 밝지는 않죠. 다만 나머지 정당들과 시민사회들이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야권연대의 그 자세와 원칙을 가지고 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견인해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런 과정들이 모여서 또 대선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큰 대의 앞에서 그런 논의에 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논의해가는 노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민들께서는 삼선을 잘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전통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삼선 의원은 있는데 연속해서 삼선까지는 이거 제주도민들께서 잘 허용 안 하시는 것으로 제가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여기 제주 사위라 여기저기 변당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우리는 이제 희망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변화를 항상 이루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 제주지역 정치권에도 특히 야권에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연합 정치를 시도하고 있는데 지난 한 반세기 동안의 이 민주주의 선진국의 연합 정치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공하는 연합은 대부분 거의 다 사실상 전부가 제1야당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을 때 성공했습니다. 유명한 이탈리아의 올리브 동맹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요. 언제나 성공하는 이런 진보개혁 진영의 연합은 제1야당이 주도할 때, 리더십을 발휘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과도 좋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공통된 분석 결과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6.2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1야당, 그러니까 권력에 가장 접근해 있고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수권정당으로서 가장 높게 평가받고 있는 제1야당이 이 과제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연합정치의 미래를 조금 어둡게 만드는 큰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이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제1야당이 당 자체의 성공을 위해서 또 국민의 요구를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합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 일을 성사시켜 주시기를 굉장히 저희가 절박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저희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한나라당에 맞서서 야권 후보를 단일화할 때 국민참여당의 후보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저희로서는 매우 간절하게 바라는 일인데 이렇게 되려면 결국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국회의원 할 만하다. 그 기존의 국회의원 하는 분들보다 그분들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받는 좋은 후보를 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오홍만 최고위원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주도의 국회의원 분들을 모두 다 압니다만 저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홍만 도당위원장의 리더십 아래에서 우리 제주도당 당원들이 열심히 해서 기존에 있는 인물도 키워나가고 또 앞으로 이제 새로운 분들도 또 당에 모시고 이렇게 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올라오면서 정말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제주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도 따뜻해지고 정신도 아주 맑아졌는데요. 정말 이 새봄과 함께 우리나라도 정말 이제 새로운 분위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제주도에서 좀 좋은 역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참 구제역 때문에 곳곳에서 정말 신음소리가 나고 가축들이 다 죽고
강은 다 파헤쳐지고 세면 기둥이 박혀가지고 강물이 제대로 흐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어디 하나 이 둘러봐도 시원하고 따뜻한 곳 없는데 제주도에서는 꼭 좀 그런 따뜻한 바람을 우리 제주도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길 바라고 그 앞에 국민참여당 제주도당 당원들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해주길 바랍니다. 특히 유채꽃 피는 때 우리가 이렇게 도당대회를 해서 그냥 온통 다 노란색으로 자연과 신뢰가 다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오늘 노란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만 여러분 다 함께 우리 국민참여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